네, 퇴직 후 창업, 위험하기도 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일일 텐데요. 네, 꼼꼼한 준비가 창업을 성공으로 이끌 것 같습니다. 네, 사전 준비 중 하나가 바로 내가 창업에 적합한 사람인가라고 질문을 던져보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창조기업협회 김희정 협회장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창업 역량조사. 좀 많은 분들에게 생소한 개념일 텐데요. 네. 어떤 것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기업가 정신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이제 그만큼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힘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슌페터가요, 새로운 생산 방법과 새로운 제품 기술을요, 기술 혁신으로 규정해서 그 기술 혁신을 실제적으로 창조적 파괴에 이끄는 사람을 기업가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세대 우리의 기업가 정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했다면요. 2세대는 이제 벤처 정신, 그리고 3세대는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소통이 중시되는 그런 기업가 정신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업가 정신이 그만큼 중요시되는 이유는 창업을 하면 한 99%가 문을 닫는 이제 그런 슬픈 현실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이러한 창업 역량 자체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이라든가 정부가 진행하는 자금 쪽에서 대상자를 선별할 때 창업 역량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창업 역량 조사, 어떻게 보면 정말 취업 시험 치르고 기업 들어가는 것처럼 창업을 할 때도 자기 어떤 걸 테스트를 해봐야지 성공 여부를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네. 어떤 과정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제 보통 기업가 정신이라는 어떤 개인적인 역량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템에 관련된 검사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그와 관련돼서 자신의 환경이라든가 어떤 주변의 어떤 자원 요소들, 대외적인 전략 요소들을 이렇게 나눠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 1인 창조기업협회에서 주로 이제 실시하는 진단인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영역 자체가 5대 영역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인 경우에는 7개 영역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5대 중심 영역은 인성과 리더십, 코칭, 전문성, 학습성으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7개 주제의 예비 창업자 역량 쪽의 조사 지수는 대외 활동, 그다음에 대인관계, 리더 자질, 성취 욕구, 의사소통, 자기관리, 학습 소양, 이렇게 21가지 세 분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인성 쪽에서는 서로에 대한 배려라든가 또는 격려에 대한 인성 일반부터요, 대인관계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나 건강관리까지 하는 자기관리 항목을 진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항목 같은 경우는 미래상이라든가 지도력에 따른 리더 자질을 체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관리는 팀원 관리나 신뢰성을 체크하게 되고, 그리고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보통 직원들과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어떤 설득력이라든가 발표력, 경청에 따른 의사소통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표 관리 파트,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공유해 나가는지에 대한 코칭 능력으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성 영역은 자신의 전문 분야도 중요하지만 주직의 인정이라든가 주위의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 지식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성찰 파트는 자신이 얼마나 창의적인가, 성실한가에 대한 체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취 욕구는 지식 공유 또는 책임감, 이런 부분을 진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성에 대한 것은요, 학습 습관과 의지를 체크하는 학습 소양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 문화나 조직 커뮤니케이션을 체크하는 학습 조직 파트, 그리고 참여 의지나 활동성을 체크하는 대외 활동 파트로 이렇게 진단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방면들을 한꺼번에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검사인 것 같은데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이미 창업에 성공하신 분들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어떤 점에서 높게 나오나요? 점수가 높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잘한다고 다 성공하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여러 그냥 기초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사한 그 1인 창조기업 회원사를 대상으로 했던 내용들을 보시면 도표를 보시게 되면 나와 있지만 그 기창업자 35명 중에서 예를 들면 이제 순위를 쭉 뽑아보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평균 총점이 가장 높은 그 오모모시 대표님께서는 이제 다른 부분에 있어서 다 이 5개 영역이 굉장히 다 높게 나타났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네 번째 있는 그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리더십은 가장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상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른 거에 비해서 가장 낮다고 생각되는 이제 10번째 김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인성이 의외로 또 낮게 나타나는 그런 영향을 보이게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봐도 이제 지수가 높다고 다 성공하거나 잘할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고루 영역에서 잘하면 우수한 이제 성과를 내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의 가장 평균적인 그 점수는 한두 가지 항목에서 남들보다 좀 높은 항목을 나타내는 분들이 비교적 사업에 성공적으로 잘 도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4가지 이제 유형으로 나눠서 이렇게 분류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4가지 유형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4가지 유형은 이제 저희가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점수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잘 안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헤미안 타입하고 어드밴스 타입, 그다음에 디펜더 타입, 그다음에 챌린저 타입으로 이렇게 4가지로 나눠놨는데요. 각각의 유형별 특징과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좀 더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하면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드리면 일단 보헤미안 타입 같은 경우는 리더십은 높은데 대외 활동은 굉장히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제가 사례로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런 분들은 조직의 간섭이나 개인보다는 개인의 자유로운 어떤 의사를 중시 여기는데 성과를 많이 내는 타입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어드밴스 타입 같은 경우는 자기관리나 성취욕구가 굉장히 높아서 치밀한 자기관리와 주변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타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위크니스한 타입으로 보고 있는 디펜던스 타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리더십이나 대인관계가 대부분 낮게 나타나서 창업 의지가 완전히 자리 잡지 않은 상태로 도전하시다가는 조금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타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챌린저 타입인데요. 챌린저 타입은 성취욕구가 높고 학습성도 높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자기 확신과 비전으로 연결되어서 잘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 앞으로도 굉장히 도전적이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그렇게 타입으로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또 창업 관련해서 역량평가 외에도 자질평가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것도 좀 소개를 부탁드릴 텐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쭉 따라가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창업 자질 테스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자아나 그다음에 자질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목표 의식을 이루고자 하는 부분이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아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시자면요. 내가 학교 다닐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무엇인가 한번 물어보시고요. 그다음에 2번째는 내가 지금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3가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자질에 대한 부분인데요. 나는 목적을 위하여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인가. 또는 나는 새로운 일에 대한 추진력과 정열이 있는가. 그다음에 3번째는 나는 임무 수행 후 성취감을 좋아하는가. 그리고 4번째는 나는 어려운 일에 쉽게 포기하지 않는가. 5번째는 나는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적극성이 있는가. 마지막으로는 나는 시간과 에너지 관리를 잘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창업 자질의 성공 요소 100% 중 30%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목표의식입니다. 목표의식은 창업의 목적이 확실한가, 그다음에 창업하려는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가, 그다음에 창업을 위해 저축해 놓은 자금이 있는가, 4번째는 창업을 위해 교육을 받았거나 서적을 읽고 있는가, 5번째 창업 초기의 불확실성과 수입의 불규칙성을 감내하겠는가, 6번째는 창업 후 수입과 현재의 수입을 비교해 보았는가, 7번째 항목은요, 창업 후 1년간 월 수익 또는 연 수익을 한번
순수입을 측정해 보았는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업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 노력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부분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40%의 그 자질을 갖고 있다고 저희들이 체크하도록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창업 자질 테스트 과정도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보면 창업에 성공하는 분들의 어떤 특별한 특징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특징들은 어떤 게 나타나나요? 지금 저희가 이제 도표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저희들이 일단 창업자들 간의 비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평균으로 잡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일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평균들을 잡아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도표를 보시게 되면 일단은 제일 먼저 인성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 직장인들과 49.5, 그 다음에 창조기업가 평균 50.7로 나타나서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리더십과 전문성과 학습성입니다. 그래서 리더십, 전문성, 학습성이 골고루 다 일반 직장인보다 높게 나타난 걸 봐서는 역시 그 창업자들은 그 직장에서 지금 준비하시는 게 드시고 분보다는 조금 더 높은 지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 네. 그 댁에서 편리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창업 적성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뭐 사이트가 있을까요? 네, 정부에서 보통 이제 창업 관련돼서 먼저 적성 검사를 하게끔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창업넷이라고 치시게 되면요, 밑에 자막에 나가시겠지만 창업넷에 시니어 창업 관련된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창업 역량 검사를 치시게 되면요, 시니어 여러분들이 창업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내 환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다음에 나는 준비가 어떤지, 그리고 나는 실제로 이런 역량들을 가지고 창업할 준비는 되어 있는지에 대한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정부가 아무래도 2010년부터 시니어층을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창업 지원과 창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창업 역량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나침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창업 아무리 고민하고 준비해도 과하지 않은 것이 바로 창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1인 창조기업협회 김희정 협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